두통에 생리불순, 만성피로에 관절염까지 언뜻 상관없어 보이는 이 질환들의 공통점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증상의 70~80% 알고 보면 간 때문일 수 있습니다. 체내 혈액순환은 물론 면역체계를 관장하고 있는 간. 간을 보면 건강이 보인다. 한 방으로 푸는 간 건강학. 오늘의 명의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자, 이 시간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두통이나 만성 피로 그리고 허리 디스크까지 이 간이 원인일 수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설마 그럴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 시간 함께 하시면 분명히 해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명의 모셨습니다. 미르한의원 백광현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우리가 이제 간 얘기가 나왔을 때 좀 움찔거리다. 간이 철렁 내려앉죠. 철렁 그러면 40대 이상일 텐데 일단 간에 대해서 자신 있다는 남성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저희 한의원에서 진료를 해봐도 환자분들이 한 70%에서 80% 정도는 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네. 동의보감에 간을 상하는 경우에 보면 화를 지나치게 내어서 기가 거슬러 올라가면 간이 상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화나 스트레스는 간의 적입니다. 예. 네. 근데 간의 기운이 약해진다는 것은 중요한 것은 다른 많은 병들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저는 궁금해지는 게요. 네. 이 오장육부 가운데 다른 장기들도 많잖아요. 뭐 심장, 뭐 콩팥 많은데 많죠. 예. 왜 하필 이 간이 유독 문제가 되나요? 예, 오장육부 중에 중요하지 않는 장기가 없겠지만 간과 관련해서는 혈액순환과 면역력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동의보감에 보면 간은 혈을 저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 몸에서 혈액순환을 담당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간이 담당한다고 보는데 예. 한약에서는 인체는 그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자연 치유력을 가지고 있는 그 완벽한 존재로 봅니다. 예. 근데 그렇게 자연 치유력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어야 되는데 혈액순환이 잘 되면 우리 온몸 구석구석으로 그 좋은 영양물질이 잘 가고 그다음에 나쁜 노폐물들은 잘 회수하기 때문에 병이 잘 걸리지도 않고 걸려도 쉽게 치료가 되게 됩니다. 예. 예. 근데 이 간에 문제가 생기면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겨서 여러 가지 많은 병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또 등유보감에 보면 뭐 간은 근육을 담당한다든지 예. 아니면 간은 장군지 간이라든지 뭐 등의 말들이 나오는데 네. 이것은 간이 피로를 이기는 그 근본적인 장기가 되고 또 간이 외부에서 침입하는 병사를 막아내고 저항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봅니다. 예. 여기서 간이 인체 면역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그리고 풍은 모든 병의 제일 가는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 네. 풍 맞는다 할 때 그 풍 말씀하시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10중 8구는 풍이다 뭐 이런 예, 말도 예, 있듯이 예, 예. 여러 가지 그 병의 원인들 중에 풍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예. 그 풍을 담당하는 놈이 또 바로 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서양의학에서도 요즘은 보면 현대의 많은 병들의 원인을 얘기할 때 스트레스가 빠지지 않고 꼭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간이 기운이 약해졌을 때는 여러 가지 병들이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근데 그 장기 중에 간이 제일 크지 않나요? 크기도. 그렇죠. 예. 크기만큼 또 하는 일이 상당히 많네요. 그렇습니다. 자, 원장님, 근데 이 간이 보통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간은 아파도 증상을 모르기 때문에 특히나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던데 간이 안 좋다, 좀 이상이 있다 그러면 정말 증상이 없습니까? 네, 일단 간 하면 화나 스트레스 이걸 염두에 두시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가 마른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간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두정통, 편두통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도 머리가 꼭대기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왼쪽 머리가 잘 아프게 됩니다. 아, 두정통이 꼭대기인가요? 그렇죠. 예. 아, 두정통. 우리가 정상할 때 정자. 예. 그다음에 어지러움증 빈혈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어지러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병원에서는 귀의 평행 감각을 잡는 기관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한방에서 동의보감에 보면
그 책임이 간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눈과 관련되는 것은 거의 다 간과 관계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예. 우리가 왜 그 인공 눈물을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넣는다든지 예.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안구건조증. 저요. 네. 예. 그리고 네. 평상시에도 눈이 잘 붉거나 예. 아니면 조금만 이렇게 쉰다고 눈을 감았다가 떠도 눈이 이렇게 붉게 되는 사람들. 근데 저는 가끔씩 피곤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흐려져요. 뭔가 뿌옇게 이렇게. 그것도 간하고 관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꼭 안경 안 닦은 것처럼. 네. 그런 경우가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거기 안혼이 이제 눈이 침침한 걸 얘기하고요. 안혼. 예. 그다음에 안화는 눈에 꽃이 떠다닌다. 뭐 이런 것처럼 꽃이 왜요? 눈에 뭐가 떠다닌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 안화라거든요. 네. 예. 그리고 알러지, 비염, 축농증, 아토피 피부가 있는데 이것은 다 면역력과 관계되기 때문에 간과 관계가 되고요. 예. 그다음에 악관절 장애. 그러니까 우리가 입이 잘 안 벌어진다든지 아니면 씹을 때 아프다든지 턱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예. 이런 것들도 간하고 관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골프 잘하시려면 간도 좋으셔야 되겠네요. 그러네요. 아까 그 예. 뉴스하고 연결되네. 예. 그리고 구안화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굴은 주로 위장하고 관계가 된다고 하는데 떨리는 증상들은 간하고 관계가 됩니다. 예. 그래서 와사풍은 평상시에 위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과로를 했을 때 와사풍이 올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그 입 돌아간다는 구안하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불면과 이명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그리고 뭐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우리가 팔꿈치가 아프다고 하죠. 이렇게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에도 간하고 관계가 되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어머님들이 항상 갱년기가 되면 이렇게 열이 화끈화끈 달아오른다든지 땀이 난다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예. 갱년기가 되면 이거는 모든 어머님들이 다 겪는 증상이 아니고 몸이 약한 분들만 겪는 것입니다. 몸이 튼튼하신 분들은 소리 없이 지나가고 아, 그렇습니까? 네, 간이 약한 그런 게 분들은 있었군요. 시끄럽게 지나가고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네. 예.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가슴에 쌓아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화병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면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통증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진짜 가슴이 아프다고요? 네, 그렇죠. 손만 근데 대도 속이 아프고. 아픈 게 아니라 누르면 아프다고요? 네네. 가운데 뼈를 누르면 손만 대도 끔찍끔 놀랄 정도로 그렇습니까? 아프게 예.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예. 그리고 정력 감퇴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정력하면 신장하고 관계를 많이 생각하는데 네네. 어떤 단단한 전도라든지 아니면 지속 시간 이런 거와 생각해 볼 때는 그 혈액 순환과도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 네. 그리고 갑상선이나 임파선 유방 질환과도 관계가 되고요. 그다음에 생리불순, 생리통, 불임, 자궁 질환이 있는데 우리가 생리는 여성들의 그 건강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생리에 관여하는 장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간, 비위, 자궁 자체가 있는데 비위는 우리가 먹은 음식을 그 기혈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낸 그 혈액을 자궁까지 잘 순환을 시키는 역할을 간이 하게 됩니다. 아하. 예. 그리고 자궁은 그 생리를 담당하는 그 자체가 되고요.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문제가 있다라면 생리의 주기라든지 통증 아니면 그 모양, 성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여성분들이 생리통은 인생의 동반자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건강한 분들은 생리통을 앓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리통이 있다라면 어릴 때부터 생리통이 있다라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잘 관찰하셔가지고 네. 오장육부 중에 과연 어디가 약한 것이 있는지 찾아서 그것을 치료를 해준다라면 앞으로 이 아이가 커서 자라는 동안에도 성장해서도 그 다른 병이 생길 수 있는 것도 예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건강한 임신이나 출산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신경성 위장 질환, 우리 위염이나 위궤양 같은 거 스트레스로 많이 오죠. 네. 그리고 변비 치질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망성 피로가 있는데 예. 우리가 시간적으로 생각하면 해질 무렵, 오후에 해질 무렵에 제일 많이 피곤하고 그다음에 계절적으로 생각하면 가을에 피로를 많이 느낍니다. 예. 그래서 이때 병이 더 심해지기도 하고요. 어허. 그리고 고혈압이나 중풍이 있는데 이것은 다 화하고 관계가 되겠죠. 예. 네. 그리고 우리가 절이다, 실이다, 뭐 지가 난다 이런 것은 다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혈액순환 장애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의 근육과 관련되는 질환이 있는데 한방에서 근육은 간이 담당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꼭 뭐 삽질을 하거나 뭐 노동을 많이 하거나 해서 그 간을 손상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 뭐 운동선수, 축구선수든 야구선수든 이런 운동선수들도
아주 근육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간이 많이 지치게 되는데 예.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간을 보여주는 치료를 꾸준히 해놓는다면 잘 부상도 잘 안 당하게 되고 예. 부상을 당해도 회복도 빠르고 경기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네. 뭐 사실 두 분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술을 전혀 안 하거든요. 싫어하고. 나 술 얘기했었죠. 또 나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특별히 저는 그래서 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저 같은 사람도 간에 이상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술 안 드시는 분들. 네. 그럼요. 그런데 재밌게 있다고요? 예, 동의보감에 보면 간을 상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놨지만 오. 그 중에 술 얘기는 없습니다. 그때 많이 안 드셔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 당시에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술은 보통 뭐 어떻게 먹습니까? 뭐 1차, 2차 이렇게 자리를 거듭해서 먹고 계속 예. 먹죠. 예, 네. 뭐 오늘도 먹고 어제도 먹고 내일 또 먹고 연일 이렇게 먹으니까 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과로가 되어서 간을 더 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우리 몸 안에 나쁜 피가 있으면 그것도 간을 상하게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떨어지거나 다치거나 이렇게 크게 다친 경우가 있는 경우에 또 출산을 하거나 유산을 해서 어혈이 있는데 그 어혈을 풀어주는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간이 나빠져서 다른 그 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혹시 원장님 그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 중에 분명히 다른데 어디 팔꿈치가 아파서 왔어요. 그래서 이거 팔꿈치 좀 고쳐주세요 했는데 간이라고 진단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네요. 많이 있죠. 네. 과거력을 이렇게 추적을 해봤을 때 다친 적이 있는데 어릴 때 다친 적이 있다. 아하. 뭐 아니면 교통사고 났는데 그때는 모르고 넘어갔는데 예. 나중에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일반적인 치료를 했는데 변화가 잘 없어요. 예. 그래서 과거력을 이렇게 주사를 해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이렇게 간을 풀어주고 어혈을 풀어주는 치료를 해주면 오히려 반응이 더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본인은 놀랄 거예요. 팔 때문에 아파갔는데 간이 안 좋다 그러면. 그렇죠. 예.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방송 보면서 불안합니다. 방송 내내 간이 절렁하고 내려가는 느낌인데 실제로 한의원에서 많은 환자분들이 간과 관련해서 어떤 증상을 호소하는지 그리고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미리 다녀왔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벌써 14년째 계속된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한의원을 찾은 김상만 씨. 되게 치료했지 않나 싶습니다. 운전하고 난 뒤에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올 때는 거의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에서 허리를 한참 주물러야. 저는 한 12년 전에 그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때는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가 차츰 시간이 가면서 이제 허리도 아프고 다리 특히 왼쪽 응치라든지 발꿈치라든지 이런 데가 너무 심하게 아파서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특히 막 기침을 크게 하면 아플 정도로 기침은 더 크게 할 수 없고 그다음에 그 바지를 입을 때도 앉아서 입을 정도로 그렇게 아프고 불편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한눈에도 다리를 들어올리기가 쉽지 않은 상태. 동의보감에 따르면 상만 씨의 경우 디스크는 밖으로 드러난 증상일 뿐 손상된 간이 원인일 수 있다. 한방에서는 몸의 전반적인 상태를 파악하여 진단을 하는데 눈이 침침하거나 소화불량 증상이 있거나 대변이 시원치 않거나 허리가 아파서 다리가 땡기는 경우는 풍요통이라 하여 전부 간의 원인으로 잡아서 치료를 진행할 것입니다. 예, 한의원 오기 전에 심한 편.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간을 보하는 처방이 병행됐다. 침을 통해 막힌 기혈의 흐름을 뚫고 약을 통해 부족한 간의 기혈을 보충해 주는 것. 이 환자의 경우는 간허증으로 진단되어 처방으로 간혈을 도와주는 보관탕을 위주로 처방을 했는데 보관탕은 숙지황, 당귀, 청궁 등 혈을 도와주는 약재로 구성된 처방입니다. 이 환자의 경우 침치료는 응곡과 곡천 같은 혈을 사용하여 간혈 부족을 다스려 줍니다. 간단한 침 치료만으로도 한결 부드러운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 2개월 정도 약물 치료하고 약하고 침하고 또 약침하고 이렇게 치료를 병행했는데 처음에 그때보다는 제 느낌에 한 70, 80% 정도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제가 좋아하는 운동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래서 너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있습니다. 심한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는 김순현 씨. 지금은 요 정도밖에 안 되고 머리를 못 감았거든. 요 뒤가 좀 땡긴. 3개월 전 어깨를 짚으며 넘어진 것이 화근이었다는데 계속된 치료에도 통증은 쉽게 가시질 않았다. 처음에 병원에 올 때는 팔이 이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 세수할 때 목도 못 씻고 머리를 감을 수가 없었거든요. 진단 결과 겉으로 드러난 증상은 다르지만 순현 씨 역시 근본적인 원인은 간에 있었다. 체내 혈액순환과 면역력, 눈과 인대, 근육을 담당하는 간에 이상이 생길 경우 오십견이나 디스크는 물론 두통이나 갱년기 장애, 중풍까지 각기 다른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환자의 경우 오십견 초기 증상이 나타나는데 오십견이라 하더라도 근육이 뭉친 증상이나 어지러움 증상, 팔꿈치 바깥쪽이 아픈 증상 등은 전부 다 간의 증상으로 간을 치료를 하여 오십견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역시 간을 보호하고 10가지 동반된 순현 씨의 경우 백작약, 당귀 등의 보혈 약제와 시호, 목단피 등 간우를 풀어주기 위한 약제가 처방됐다. 청간탕이라 하여 간혈이 부족하고 간이 울결돼 있는 증상을 풀어주는 처방으로 약 처방을 하였고 소부행간 같은 간화를 풀어주는 혈자리를 사용하여 치료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잠도 잘 자고 또 활동도 하는데 불편이 없고 아무런 조금 앉아 조금 아직까지 치료를 더 받아야 되는데 지금 많은 불편은 없습니다. 네, 화면 보셨고요. 앞서도 저희가 잠시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 간이 허리 아픈 것과 연관된다. 이거는 디스크와 연관있다 깜짝 그랬죠. 놀라겠습니다, 정말. 예. 한의학에서는 그 뼈는 신장이 담당을 한다고 하고 근육은 간이 담당을 한다고 합니다. 예. 자, 우리가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가 있어도 예.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뼈 있는 부분이 아플 때는 네. 신장을 위주로 치료를 해주고요. 뼈 자체가 아프니까. 네. 예. 그리고 이렇게 주변 근육 있는 부분이 아플 때는 네. 간을 위주로 치료를 하게 네.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뼈는 신장, 근데 그 뼈 옆에 있는 근육이 근육들은 당길 때는 간을 간. 치료를 해야 네. 된다. 예. 자, 그리고요. 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발을 삐어도 발목 안쪽 앞쪽으로 잘 삐게 되고요. 아. 예. 무릎이 아파도 퇴행성 관절염이든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든 무릎이 아파도 무릎 안쪽으로 증상을 더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육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그렇죠. 예. 아하, 예. 그리고 우리가 그 엘보라고 하죠. 그 테니스 엘보 같은 예, 예, 경우에도 예, 예. 그 팔꿈치 안쪽보다는 네. 이렇게 바깥쪽으로 증상을 더 많이 호소하게 되고요. 아, 예. 그리고 오십견인 경우에도 이렇게 앞쪽이나 바깥쪽으로 더 많이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아, 근육이 이렇게 쫙 뼈를 감싸고 있는 그쪽이 많이 아프면 네. 그렇죠. 간이 나쁜 거라는 거죠. 뼈가 직접 아프면 이제 신장을 좀 더 보호해야 된다는 예. 거고요. 그리고 그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도 특징적인 건 뭐냐면 간하고 관계될 때는 앉을 때보다는 설 때 더 많이 아프다고 하고 계단이나 경사를 내려갈 때보다는 올라갈 때 더 많이 아프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죠. 특징적으로는 다리가 뒤쪽으로 당긴다 예, 예, 이런 예. 표현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이와 같이 증상이 이렇게 같아도 원인에 따라서 치료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게 맞는 그 장부를 찾아서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앉았다가 일어날 때는 아이고 하고 일어나거든. 그것이 근육이나 척추가 문제가 아니고 간에 문제가 있었는데 쪽에. 빨리. 연관이 예. 있다는 살펴봐야 거죠. 된다. 네. 제가 앞서 아까 술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원장님께서 그 술과 그 간은 그렇게 깊은 어떤 밀접한 연관성은 없다고 말씀하셨고 이쯤에서 이제 과연 내 간은 간 건강의 상태는 어떤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어떻게 간 상태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한의학에서 간이 어떻다라고 말할 때는 피검사나 어떤 초음파 검사상의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있는 이제 표를 보시면 이거는 오행의 상생상극을 나타내는 표에 오행 기류표를 합쳐놓은 것인데 예.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우주 변화를 관찰하던 그런 눈으로 우리 인체를 관찰해 보니까
우리 인체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도 목화토금수 이런 오행의 속성으로 배속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토 같은 경우에는 비장이나 위장 그리고 입 아니면 살 이런 것이 배속이 됩니다. 우리 왜 살이 없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 비위가 약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신장이나 뼈 같은 경우에는 수에 배속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들은 신장을 위주로 치료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깊이 설명하자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목화, 토금수 이런 관계는 서로 생하는 관계라고 하고 안쪽에 있는 이게 붉은 표시 목토, 수화금 이거는 서로 극하는 관계라고 하는데 쉽게 예를 들면 우리 물과 불은 서로 상극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앞에 나온 신경성 위장 증상 같은 경우에는 목, 즉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가 극하는 관계인 토, 비위에 영향을 미쳐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위장 증상이라도 간을 치료해 줘야지 되는 경우도 있고 위장 자체를 치료해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다 어떤 경우든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다, 치료법이. 그 그렇죠.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좀 어렵네요, 근데. 조금 요거는 좀 어렵네요. 다음에 저희가 면밀히 한번 검토해보고. 우리가 흔히 뭐 증상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오장육부의 이런 변화들은 항상 겉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을 잘 관찰해서 거꾸로 속에 오장육부에 어떤 병이 생겼는가를 이렇게 찾아내는 노하우가 수천 년 동안 쌓여 있는 게 한의학인데 간의 경우에도 눈이라든지 손톱, 뭐 근육 이런 간이 담당하는 부분들 또 뭐 어지럼증이나 생리통 같이 간이 담당해 관련되는 어떤 증상들 그리고 간의 경락이 지나가는 부위들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해 보면 간의 이상 유무를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왕 나오신 김에 저희 좀 테스트 한번 해주시죠. 그러게요. 항목 좀 쫙 해가지고 저희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그 평상시에 흔히 볼 수 있지만 이게 간 때문이다 생각 잘 안 하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체크하면 되죠, 저희는? 그렇죠. 전부 몇 개가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 일도 아닌데 짜증이나 화를 잘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피곤하다. 그리고 겁이 많거나 결벽증이 있다. 자, 요거 일단 체크하십시오. 겁이 많아서 밤에 길을 가는데도 누가 자꾸 뒤쫓아오는 것 같아서 뒤돌아보게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손을 자주 씻거나 지나치게 정리정돈을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눈꺼풀이 떨리고 눈이 쉽게 충혈이 된다. 그다음에 조금만 부딪혀도 멍이 들고 한번 등멍이 오래 간다. 그리고 감기를 자주 하고 또 오래 한다. 그리고요? 술을 조금만 마셔도 혼자 다 마신 것처럼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 저는 좀 이래 봤으면 좋겠어요. 전 이런 적이 없어가지고. 그리고요? 그리고 뒷목과 어깨가 뻣뻣하다. 그런 육과 관계가 되겠죠. 그리고 옆구리가 자주 결리고 쥐가 잘 난다. 옆구리하고 쥐가 난다. 간의 경락이 지나가는 부분이고 혈액순환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요? 그리고 손발톱이 건조하고 윤기가 잘 없다. 아니면 발톱 무좀이 잘 생긴다. 그리고 변비가 심하거나 치질이 있다. 그리고 찬 것을 먹으면 배가 살살 아프고 설사를 잘한다. 이런 것들도 다 간하고 관계됩니다. 총 이게 12개 항목이죠. 어떻습니까? 12개 항목 가운데 자, 몇 점? 저는 4점. 4개밖에 없다고요? 네 개밖에 없다고요? 4개밖에 없습니다. 본인과 아나운서는? 뭐 8개나 되는 8개요? 그런데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게 있으면 체크해야 되는 거죠? 내가 간을 이렇게 손상시키는 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일단 4개인데요. 4개인데 그러니까 하나만 돼도 이게 간에 지금 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두 분은 안 8개면 하신 거죠? 하나만.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죠. 저기 좀 어린 나이에. 오랫동안 진찰을 받으셔야 되고 병원에 가 계셔야 되는 이게 거예요, 스트레스도 이거는. 조금 적게 받으시고 화도 수시로 좀 푸르세요. 아니 그러니까 두 분이 절 짜증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왜 저희 짜증나게 만들려고. 근데 이 정도 8개면 좀 심하지 않나요? 그렇죠. 심한 건가요? 근데 현대인들이 다 이거 많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증상을 갖고 왔기 때문에 아마 보통 그러니까 지금 뭐 TV 보면서 체크하셨을 텐데 분명히 보통 몇 개 정도 되면 좀 위험하다 이런. 하나만 있어도 하나만 있어도 위험하다 하셨어요. 잘 진찰을 잘 받아봐야 돼요. 하나를 좀 더 포기하시면 정말 심각하다 이러면 그렇죠. 아이고, 일단 하나다. 네. 저는 의심되는 건 뭐 다 했어요. 네. 방송 다 나갔어요 아니, 벌써.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네. 이렇게 힘들게 방송하기 처음이에요. 왜요? 간에 대해서 항상 자신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맞아요. 건강 검진을 받게 되면 항상 재음이 나온다. 맞아요. 그것이 맞아요. 의사들도 그렇지만은 이
방송국 언론사에 있는 분들 매번 그러는데 그래도 그냥 가실 건 아니잖아요. 그죠? 원장님. 좀 뭔가 우리가 저희한테 속 시원한 해결책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떠한 경우에 약을 먹고 어떠한 경우에 침을 맞는지 좀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침은 네. 우리 몸의 기혈 순환이 잘 되도록 해주고 약은 부족한 기혈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도로를 뚫어놔도 그 길 지나갈 기혈이 없다라면 그건 밖에서 채워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이렇게 처음 이렇게 한의원의 어머님들 중에 처음 가본 곳에는 이렇게 시험한다고 나 침 몇 번 맞아보고 효과 있으면 약 할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침을 맞았을 때 반응이 더디거나 아니면 맞았을 땐 좀 좋은데 조금 시간 지나면 다시 후퇴를 한다든지 아니면 효과가 전혀 없다든지 이런 분일수록 오히려 더 오장육부의 기혈이 약해져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분일수록 오히려 약을 드시면서 치료를 받아야지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가벼운 병은 침 치료도 나올 수 있지만 중한 병, 그다음에 오래된 병, 자꾸 재발하는 병 네. 이런 경우에는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잘 낫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환자분들이 난 옛날에는 괜찮은데 나 갑자기 아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우리가 뭐 어디 부딪히거나 뭐 이렇게 부러지지 않는다 하면은 갑자기 아픈 거는 사실은 잘 없습니다. 잘 기억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기억을 못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통나가다거나. 나뭇가지 같은 게 이렇게 휘어봐도 똑 부러지진 않지 않습니까? 예. 네. 이렇게 막 휘어질 대로 휘어지다가 예. 부러지거든요. 예. 근데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번 해로운 거 먹고 뭐 한 번 스트레스 받고 한 번 화내고 뭐 한 번 과로했다고 해서 몸이 금방 병이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끊임없이 몸이 버티고 있는데도 해로운 생활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몸이 참다가 못 참아서 나타나는 게 병인 거죠. 그렇죠. 이제 침과 함께 약을 같이 한번. 침은 이제 혈액, 그러니까 그 길을 뚫어주고 그 그렇죠. 길에 또 좋은 뭔가를 공급해줘야 된다는 건데. 그렇죠. 근데 보통 간 안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한약 좀 꺼려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간이 워낙 그 한약이 그 작용이 세거나 뭐 효능이 세기 때문에 간을 오히려 손상시킬 수 있다 해서 조심해서 먹으라는 그런 낭설 아닌 낭설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 앞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증상이 같더라도 원인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집니다. 네. 근데 간혹 이제 원인이 맞지 않더라도 증상이 맞는 경우에는 초기에 일시적으로는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병에 무슨 약이 좋다더라 이런 말만 믿고서 한의학적인 진단이 없이 약국이나 시장에서 이렇게 구입한 약을 장복을 하게 된다면 간에 손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몸에서 음양의 균형이 맞는 상태를 건강한 상태라고 보고 어느 하나가 많아지거나 부족한 것을 질병의 상태라고 한다면 예. 부족한 기운을 채워주고 그렇죠. 지나친 기운을 깎아주는 게 예. 치료입니다. 네. 근데 내가 음양의 균형이 잘 맞는데 얘한테 필요 없는 기운을 자꾸 넣어준다라면 오히려 없는 병도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오장육부 중에 어느 기운이 약해져 있는지를 찾아서 그 사람이 필요한 기운을 넣어준다라면 아무리 오래 하더라도 네. 내 몸이 필요로 하는 동안에는 아무리 오래 치료를 해도 간이 손상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약을 잘못 써서 몸이 상하는 거지 약을 좋은 약을 제때 잘 맞게 쓴다면 그렇죠. 아무리 필요한 약은 아무리 오래 써도 괜찮다. 부작용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가 하면 뭐 복분자니 버섯이니 간에 좋다는 거 일부러 막 챙겨 드시는 분들 그렇죠. 많잖아요. 땡땡버섯. 예, 그런 네, 거. 예. 박사님 왠지 챙겨 드실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니 저는 복분자만 챙겨 먹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정말 이런 게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식품이 또 도움이 될까요? 예, 물론 간에 도움이 되는 그 먹을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렇죠. 저기 원장님 좀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이걸 쭉 다 얘기해놓고서 안 날수도 이러면 말이 안 되시죠. 왜냐하면 예. 지금까지 계속 원인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 다르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시청자분들은 꼭 마지막 그거 하나만 기억을 하십니다. 간에는 뭐뭐가 좋다더라. 그걸로 다 이제 오해하실까 봐.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날 예. 이제 시장에 그게 동이 나죠. 그게 자기한테는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는데. 예. 그래서 차라리 그러지 마시고 예.
자기를 제일 잘 아는 가까운 한의원에서 평상시에 내 몸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나 이렇게 증상들을 이렇게 잘 관찰해가지고 어느 장기가 약해지려고 하는지 찾아서 그거를 보여주는 치료를 평상시에 받는다면 앞으로 생길 병도 예방할 수도 있고 그 앓고 있는 병도 빨리 치료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뭐가 목이 좋다더라 나쁘다더라 이런 데 휘둘리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래서 치료법 중에 제일 쉬운 거는 병원이나 한의원에 가서 이렇게 돈을 내고 치료를 달랑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제일 쉬운 반면에 효과가 없습니다. 제일 효과가 좋은 것은 내가 병이 걸렸을 때 이렇게 내가 살아온 생활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어야지 병을 고칠 수가 있는 거죠. 이겨낼 수 있고. 근데 이게 제일 어렵지만 사실은 제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내가 잘못된 생활에 대한 반성 없이 그것을 계속 되풀이해서 생활한다면 병이 분명히 재발하고 아니면 또 다른 병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만성 질환을 성인병을 우리가 되게 생활 습관병을 하는 이유가 생활 습관을 바뀌지 않으면은 병을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혹시 뭐 병 걸린다 그러면 외부에서 무언가가 침입해서 걸리는 줄 알지 내가 내 생활 습관 때문에 오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무의식적으로 막 생각을 하니까. 예, 자 오늘 저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깜짝 놀라셨죠? 이 간이 이 연관되는 질병이 이렇게 많이 있고 여러분 혹시 앓고 있는 지금 어떤 그 질병 혹은 어떤 불편함 이게 혹시 간 때문 아니겠습니까? 잘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방송하면서 지금 강이 콩을 맞는 데죠. 저희 뭐 내려왔다 간이 지금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자 오늘 그럼 강의 마무리하기 전에요. 우리 원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청취자들께 딱 한마디로 간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 하나면 물론 뭐 많이 있습니다만 이거 하나는 정말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 있으시면. 간의 최대의 적은 화입니다. 화. 네, 그래서 화를 내지 말고 항상 이렇게 소박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는 습관을 길러서 간의 기운을 이렇게 보존을 한다면 아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 화를 다스려야 된다. 그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건강을 챙길 수가 있다. 옛날에 화란 노래도 안 된다, 화내지 말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화병이라는 게 실제로 또 그 의학 용어로 등재가 됐더군요. 한국인들에게 특징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여튼 오늘 여러분 간을 지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간이 파생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젊은 20, 30대라고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간을 지켜야 여러분 건강을 지킬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명의 미로한의원 백광현 원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개 카리리 교회 오늘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간을 잘 지켜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 퀴즈 하나 드리고 들어가죠. 네, 오늘은 오장육부 가운데 이 장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혈액순환은 물론이고 면역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화를 내는 것이 치명적이라고 하는데요. 이 장기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간, 2번 폐, 3번 신장. 근데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진짜 맛있게 먹으면 간을 제대로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몇 년 전에 또 뭐 간이라는 노래도 유행했었지요. 그렇습니까? 재미있는 힌트였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저희 공개 카리리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퀴즈 정답을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몇 분 추첨해서 이렇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야, 간 찍어 먹는 요거 괜찮아요. 그렇죠. 네. 자, 다음 주에 이거 해드리겠습니다. 흔히 기온차 난다 그러면 기침부터 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늘 또 마스크 써야 되고 참 많이 괴로울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만성 기침 그리고 천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꿀물 한 잔 마시고 집에 쉬어도 괜찮다. 아니면 이 정도면 꼭 병원 한번 찾아가 봐라. 이렇게 저희가 진단을 해드릴 테니까 다음 주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